이게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냥 NHR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선택하는 건 이렇게 조합을 이용해서 구하겠다는 얘기고, 먼저 그냥 완전히 우리가 초보라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 3명의 학생, 사람은 아무 멘트가 없더라도 구분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했죠. 사람은 수학에서는 무조건 아무 멘트가 없어도 과일이나 이런 거랑은 다른 겁니다. 아무 멘트가 없어도 무조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문장을 읽는 법을 먼저 말씀드릴게. 그 다음에 여기 써있네. 같은 종류 쿠키. 그럼 얘는 구분이 되는 거니 안 되는 거니? 구분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보더라도 영어나 국어 독해하듯이 일단 관점은 조합이라고. 그럼 3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쿠키 10개를 나눠준다고 했어요. 그럼 한 명이 쿠키를 여러 개를 받아도 되는 상황 아니야? 문제에 써있진 않지만 자동으로 중복은 허락하는 거지. 여기서 절대 3H10인지 10H3인지 고민을 하시면 안 돼요. 구분이 되는 게 앞쪽에 오는 거라고 했지.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할 점은 마지막을 잘 봐야 됩니다. 쿠키를 받지 못하는 불쌍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이 경우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야. 이 경우는 그럼 제가 식을 먼저 써보면 3H10입니다. 이거 다시 한 번만 제가 말씀드릴게. 그러니까 3명 중에 서로 다른 3명 중에 중복 허락하여 10번 선택하겠다는 얘기야. 내가 A만 10번 선택을 하면 A한테 쿠키 10개를 몰빵하겠다는 얘기고, A 8번, B 2번 선택하면 A의 쿠키 8개, B에 2개 주겠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먼저 제가 답을 구해보고 계산 한번. 둘이 더하고 빼기 1. 12C 10. 그럼 1학년 때부터 우리는 12C 2 이렇게 계산했고, 12에서 거꾸로 2개 곱하고 2 팩토리얼로 나누고.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제가 조건을 변형해 볼게. 잘 봐. 쿠키를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쿠키를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다.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심플해요. 학생 3명이 이렇게 있다. 그냥 쿠키를 하나씩 던져주는 거야, 이미. 하나씩 던져주고 쿠키 몇 개 남았어, 그럼? 7개. 7개 남았지. 그럼 이 상태에서 3H7. 3명 중에 중복 허락하여 7번 선택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이제 제가 문제를 또 바꿔볼게.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자, 일단 답은 4번이 나왔고요. 이건 개 쉬운 문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10개는 너무 많으니까 제가 5개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관점 자체가 순열이야, 조합이야? 순열이야. 3명의 학생은 구분이 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쿠키 5개를 나눠준다라고 하면 얘도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둘 다 구분이 되니까 정확하게는 순열 또는 분화로 분배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겠네. 학생이 쿠키를 선택을 하냐, 쿠키가 학생을 선택을 하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학생이 이렇게 3명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쿠키는 5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학생이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 A는 그럼 몇 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지? 5개. 뭐 A가 하나 선택했다. 그럼 B는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지. C는 뭐 3개 중에 하나 선택.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1번 쿠키 어디로 갈래? 라고 하면 셋 중에 하나. 맞죠? 셋 중에 하나 가고, 그럼 1번 쿠키가 갈 수 있는 자리가 3가지. 1번 쿠키 일로 왔다. 2번 쿠키 어디 갈래? 셋 중에 하나. 뭐 일로 왔다. 3번 쿠키 어디로 갈래?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3의 5제곱, 식으로 쓰면 1단원에서 배운 3파이 5가 되겠죠. 왜냐하면 한 명이 쿠키를 여러 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이 당연히 됩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는 이런 경우도 포함이죠. 쿠키가 여기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 하나 받고 얘는 못 받을 수도 있지. 여기까지 돼. 근데 여기서 조건을 하나 더 바꿔볼게. 받지 못한 학생이 없다 라고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계속 제일 실수를 많이 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5개 중에 쿠키 5개 중에 3개 뽑아서 여기다 배열을 해.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고 나머지 쿠키 2개 가지고 4 보고 어디 들어갈래? 5 보고 어디 들어갈래? 선택을 하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절대 이렇게 푸시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게 그럼 4번이 셋 중에 하나 1로 들어간다. 5번은 1로 들어간다. 그러면 쿠키를 못 받은 학생은 없는 게 맞아요. 없는데 얘는 어떤 케이스랑 중복되냐면 처음 쿠키 5개 중에 3개 뽑아서 줄 세우는데 처음 뽑은 쿠키가 4, 5, 3이고 나중에 남은 쿠키가 1, 2가 될 수도 있죠. 똑같은 경우가 나오니까 이렇게 풀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1학년 때 이거 어떻게 풀라고 했습니까? 일단 5개의 서로 다른 쿠키를 세 묶음으로 분할해야 돼요. 세 묶음으로. 이 4개의 관점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야. 다르다, 같다, 이 멘트를 조합이냐 순열이냐. 자, 먼저 5개를 제가 3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방법이 하나, 둘로 나눌 수도 있고 하나, 셋으로 나눌 수도 있죠. 맞습니까? 이거 1학년 때 했잖아. 5개 서로 다른 놈을 하나, 2개, 2개로 나누려면 5C1, 나머지 4C2. 근데 인원수 같은 조가 2개니까 몇 팩으로 나누라고? 2팩으로 나누라고 했죠. 이게 15개. 자, 얘는 5개 중에 하나 골라서 한 묶음,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한 묶음. 하지만 인원수 같은 조가 2개니까 2팩토리얼로 나누고. 이게 25가지죠. 25가지는 5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과자를 세 묶음으로 나누기만 한 거고 나눈 다음에 얘네 나눠줘야 되잖아. 다시 몇 팩토리얼 곱해야 돼? 3팩. 오케이. 이게 분화로 분배라고. 됐습니까? 이거 확실히 이 관점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건 무조건 이해하셔야 되는 관점이에요. 자, 그럼 나머지 쭉쭉쭉 풀어보시고 자, 대표 유형을 제가 볼게. 그 다음에 두 번째 150번 튤립, 장미, 작약 이름부터 다르죠. 구분이 됩니다. 각각 7송이 있는 꽃병에서 7송이의 꽃을 꺼낼 때 각 종류의 꽃이 적어도 한 송이씩 포함된다. 단 같은 종류의 꽃은 구별하지 않는다. 구분 안 됨. 순열이야 조합이야 그럼? 조합이야. 한쪽 구분되고 구분 안 되고. 그럼 꽃병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7송이가 꽂혀 있대요. 제가 7송이를 다 그리진 않을게 그냥. 뭐 7송이 있다라고 할게. 튤립, 장미, 작약. 야, 작약이랑 꽃 이름은 내가 한 몇십 년 만에 듣는 꽃 이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참 어려운 꽃도 데려왔다. 그냥 뭐 무궁화 이런 거 하면 안 돼? 안 되나? 자, 근데 각 종류의 꽃이 적어도 한 송이씩은 포함되도록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씩 이미 뽑아놓은 상태. 튤립 하나, 한 송이, 장미 한 송이, 작약은 일단 꺼내놓고 몇 송이만 더 선택하면 돼. 4송이만 더 선택하면 되죠. 서로 다른 3종류의 꽃 중에서 중복 허락하여 4번만 더 선택하면 됩니다. 얘는 같은 종류의 꽃끼리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미리 하나씩 선택을 해놔도 상관이 없어요. 아까 순열이랑은 분명히 다른 거지. 그러니까 됐습니까? 일단 되나만 볼게. 153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153번. 자, 같은 종류의 샌드위치 6개. 일단 구분 안 됨. A, B, C, D 4명. 사람이니까 무조건 구분이 됨. 관점은 조합.
마지막 조건은 한 개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야 된다. 무조건 생겨야 된다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문제랑은 그 표현 방식의 뉘앙스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한 개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과 한 개도 못 받는 사람이 얘는 반드시 생겨야 되는 거지. 앞에랑 멘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히히 개쉽네 4H6이라고 쓰면 틀리는 거죠. 4H6은 4명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6번 선택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샌드위치를 둘, 하나, 둘 이렇게 받는 경우도 다 포함되는 거지. 그럼 한 개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도 있지만 다 받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이렇게 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모두 받는 경우. 이거는 그냥 4명한테 샌드위치를 나눠준 거고요. 여기는 다 샌드위치를 예를 들면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는 거고 다 샌드위치를 적어도 하나 받는 경우도 있는 거고 얘만 이렇게 받아서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 거잖아. 근데 반드시 못 받는 사람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경우의 수에서 적어도 한 개씩 이렇게 받는 경우 이 경우만 빼면 무조건 못 받는 사람이 나오겠지. 못 받는 사람이 한 명이 나올 수도 있고 2명이 나올 수도 있고 3명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사건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럼 모두 적어도 한 개의 샌드위치를 받는 사건은 그냥 하나씩 나눠주고 샌드위치 2개 남았잖아. 2개만 더 뿌려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전체 경우에서 이런 애들을 다 빼버리면 샌드위치를 못 받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나오겠죠. 자, 둘이 더하고 빼기 1, 96. 둘이 더하고 빼기 1. 자, 96 빼기 52 구하시면 되죠. 계산하시면 84 마이너스 10이니까 74 나올 겁니다. 아마. 그죠? 이 첫 번째 유형 1, 2가 보통 중복조합의 실생활의 활용이라고 해요. 실생활의 활용이라고 하고 이제 두 번째 배울 게 다시 한번 복습하면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 얘는 활용도가 어마어마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 중복조합을 활용한 것 중에 저는 중복조합을 활용하는 많은 부분 중에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런 거예요.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미지수는 여러 개인데 관계식이 더 적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해가 하나로 딱 정해지지 않을 때 해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을 때 이걸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했고 특별히 확률과 통계에서 다루는 부정방정식은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수 조건이 아니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상태가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태라고 했죠. 기억나? 세 개는 정수고 다 0 이상. 0 이상의 정수다라는 조건이 관계식, 어떤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그 기본적인 상태가 뭐냐라고 하면 지금 결국은 이걸 뭐 과일이라고 생각을 해봐. 세 종류의 과일 합쳐서 5개 산다는 얘기죠. 3H5지 3H5. 맞습니까?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3H5 예를 들면 X만 5번 선택하면 해가 5빵 빵이란 얘기고 X 3번, Y 2번 선택하면 3, 2 빵이란 얘기고 그 해를 이런 식으로 해의 개수만 구하는 거니까 여기는 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해의 개수가 몇 개냐. 자,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만약에 조건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건 지금 자연수 조건이죠. XY 정수일 때.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세 종류의 과일 합쳐서 7개를 사는 건데 다 몇 개 이상은 사겠다는 얘기야? 1개 이상은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씩 그냥 샀다라고 치고 3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몇 번 더 사면 돼? 4개를 더 사면 된다는 얘기죠. 자, 얘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조건이 조금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복잡해질 때는 제가 문제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쉬운 것부터 먼저 합시다.
이건 대표용으로 안 볼게. 158번. 자,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결국 정리하면 문자가 뭐 3개다. 여기 어떤 n이라는 자연수가 와 있다. 근데 셋 다 0 이상이다. 이게 바로 3hn.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n번 선택하면 된다. 공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고 그 외에는 다 변형을 하거나 치환을 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돼. 자, 제가 예를 볼게요. 얘는 정수 ABC라고 했는데 ABC가 다 범위가 다르죠. 물론 얘도 한 번에 구하려면 구할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일단은 교과서적으로 한번 볼게. 자, A가 1 이상, B가 2 이상, C가 3 이상이다. 그러면 얘는 0 이상이고 얘는 0 이상이고 얘는 0 이상이란 얘기죠. 그리고 나서 치환하는 방법이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얘를 large A, large B, large C라고 할게. 여기까지 돼. 그럼 A-1을 large A라고 했으니까 small a는 large A 플러스 1이지. 처음에 있는 애, 이놈. B는 B-2가 large B니까 B는 large B 플러스 2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C는 large C 플러스 3이죠. 그러면 문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치환을 하는데 이렇게 치환하면 large A는 0 이상의 정수, large B도 0 이상의 정수, large C도 0 이상의 정수입니다. 그럼 공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죠. 그럼 서로 다른 문자 3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K-6개 선택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그 개수가 15개다 라고 주어진 거죠, 지금. 항상 0 이상의 정수가 바로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형태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이제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서 계산. 둘이 더하고 빼기 1. 둘이 더하면 K-3인데 빼기 1 했으니까 K-4, C, K-6. 자, 그럼 컨비네이션의 성질에서 얘에서 얘를 뺀 게 여기 써도 되죠? 그럼 얘는 K-4부터 거꾸로 2개 곱하고 2팩토리얼로 나누고 그게 15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K-4, K-3이 30. 얘네는 크기의 차이가 1만큼 나지. 연속하는 두 자연수입니다. 5, 6 나오면 되겠죠. 작은 놈이 5, 큰 놈이 6 나오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K는 9 나오겠지? 아, K가 9? 네. 맞나? 아, K 마이너스. 아, 잘못 썼구나 이거. 그럼 얘가 더 작은 애죠? K가 10 나오겠네. 10 맞습니까? 이게 기억이 떠오르나 볼게. 159번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제가 풀어드리기 전에 바로 밑에 거. 이번엔 XYZ 더했을 때 13이고 홀수인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XYZ는 다 홀수예요. 그리고 쟤를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여라. 여기 혹시라도 노동으로 푸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숫자 커졌을 때 여러분들 못 풀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럼 첫 번째 이게 중요한데 홀수를 어떻게 둘 거냐요. 2A 플러스 1꼴로 둘까? 2A 마이너스 1꼴로 둘까? 선택의 시간. 무조건 위에 것처럼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것처럼 둬야 스몰 a가 뭐 이상 나오지? 0 이상. 아래 것처럼 두면 x가 자연수가 되려면 스몰 a가 뭐 이상이어야 돼? 1 이상. 그죠? 0 이상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다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확률과 통계단으로 해서 홀수는 2a 플러스 1이라고 두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y도 홀수라고 했죠. 그럼 얘랑은 구분해야 되니까 2b 플러스 1. 그럼 역시 b도 0 이상, z도 2c 플러스 1꼴, c도 0 이상. 저는 지금 적지 않았지만 a, b, c는 정수. 맞죠?
그리고 저 방정식을 다시 스몰 ABC에 관한 방정식으로 바꿔 쓰는 거예요. 이거 다 더하면 ABC 두 번씩 더해지고 1, 1, 1 더하면 3이죠. 이게 13.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3 넘기고 2로 나누면 5. 근데 아주 깔끔하게 A, B, C는 0 이상의 정수. 그럼 공식 3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5번 선택 끝. 자, 둘이 더하고 빼기 1, 7C5. 실제 계산은 7C2, 21 이렇게 나와야지. 됐습니까? 0 이상이 공식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예요. 저는 치환하는 방법으로 먼저 알려드렸고,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에서 제가 부등호를 바라보는 관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대수 파트나 그러니까 수학 원 같은 파트나 확률과 통계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부등식, 뭐 귀여운 이모티콘 같이 생겼다. 아무튼 저 부등호는 확률과 통계에서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걸 나타내는 게 뭔 소리예요? 라고 하면 내가 숫자를 두 개를 선택하잖아.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면 자동으로 배열됩니다. 만약에 3이랑 5를 선택하면 5가 1로 가고 3이 1로 가야 되지. 내가 어떤 숫자를 선택하고 줄을 세우고 배열하는 게 아니라 선택만 하면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자동으로 배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달라고.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내가 배열하는 게 아니니까 조합의 관점이죠. 근데 여기 등호까지 추가된다. 같음을 허락하겠다라는 건 같다라는 건 중복된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부등호만 보더라도 그냥 조합인지 중복 조합인지 바로 알아볼 수 있다고. 여기가 등호가 다 빠져 있으면 당연히 그냥 조합이 되겠고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중복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기 노동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순열은 적절한 고배 법칙으로 공식이 없더라도 구할 수 있지만 조합은 관점 자체가 잘못되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워요. 그럼 나는 부등식을 봤어?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려면 만족시키는 애를 케이스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선택만 하면 자동으로 여기 배열이 되는 거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달라고. 근데 1 이상 4 이하래요. 1 이상 4 이하면 숫자 몇 개 있니? 4개. 그럼 4개 중에 중복 허락하 일단 3개를 선택을 하는 거야. 3개를 선택을 하는 거는 뭐 2, 3을 선택을 하든 4, 4, 4를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선택했다라고 칠게요. 저는 2, 2, 4를 선택을 했대. 그러면 선택하는 순간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려면 얘가 2, 얘가 2, 얘가 4가 돼야만 하지. 그냥 자동으로 돼야만 한다고. 나는 숫자를 선택만 하면. 그럼 그 다음에 절대값이 들어갔는데요. 절대값이 들어갔으니까 스몰 a는 몇 가지가 가능하니? 플러스이어도 되지만 마이너스이어도 되죠. B도 플러스이어도 되지만 마이너스이어도 되고 C도 플러스 4도 되지만 마이너스 4도 되죠. 각각이 가능한 선택의 가지수가 2개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하시면 그냥 끝이죠. 그냥 봄과 동시에 나와야 돼. 이런 조합의 기본적인 유형은. 부등호가 있으니까 조합, 등호가 있으니까 중복 허락한다는 얘기고 1부터 4까지 숫자 중에 나는 선택만 하면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고 근데 A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니까 다 각각의 선택지가 2개씩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케이. 하나 더 해볼게. 중복조합은 잘해야 돼. 잘해야 되고 자, 164번. 한 개의 제 계산은 끝까지 하지 않을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집에서 과제하시면서 풀어보시고 제가 오늘 문항수는
과제가 많이 나가진 않을 거예요. 정확하게만 수행을 좀 해주시고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K번째에 나오는 눈의 수를 AK라고 하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끝났어. 주사위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눈의 수가 몇 개? 1부터 6개. 부등호 있고 다 등호 걸렸네. 중복조합이네. 그냥 6H5죠. 아니 6H5가 뭐예요? 6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5개 선택. 뭐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다. 선택을 하는 순간 얘가 1, 2, 3, 4가 돼버리면 되잖아.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상이 그대로 하나씩 나오죠. 나는 선택만 하면 끝이에요. 선택만 하면 자동 배열. 오케이. 자, 6H5는 둘이 더하고 빼기 1, 10C5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10C5는 뭐 커. 251에. 사실 1번 같은 경우는 실제 학교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걸 잘 하셔야죠. 이런 거. 하나가 덜렁 빠졌어. 빠지면 도대체 어떻게 구할까? 나는 얘는 잘 구할 수 있는데. 바로 위에서 구했지? 다시 안 쓸게.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가 지금 제가 계산하진 않았으나 252개 나온다라고 했죠.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애 중에 여기 등호가 없다면 어느 케이스만 빼면 될까? 이 케이스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A, 3, 4가 같은 경우를 빼면 무조건 큰 거죠. 그죠? 구하기 쉬운 기본적인 형태에서 무언가를 뺀다라는 관점으로 하셔야 돼. 무언가를 뺀다. 여기서 설마 과제하시면서 그런 분 없겠지만 이런 행위 좀 제발 하지 마. 얘가 1일 때 얘가 2일 때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거 아니라고 했어요. 조합은 관점이 다릅니다. 여기서 얘네 둘이 같아지는 경우를 빼면 무조건 클 테니까 이 경우가 나올 거야. 아니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구하기가 개쉽지. 얘는 똑같은 애라며 하나만 선택하면 되죠. 그럼 숫자 6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4번 선택하면 되죠. 4개를 선택하는 순간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게 자동으로 짠짠짠 배열. 자, 그럼 얘는 둘이 더하고 빼기 1, 9C4. 자, 저는 또 계산 안 할렘. 9C4가 얼마니? 126이래. 그럼 두 번째 답은 얘에서 얘 뺀 게 답이 되겠죠? 126이랍니다. 자, 됐습니까? 연습 한 번만 해보자. 165번으로. 조합이죠. 부등호 있고 등호 있습니다.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 C를 먼저 골라야겠죠. 2부터 7까지 숫자 몇 개야? 2, 3, 4, 5, 6, 7, 6개지? 6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3번 선택. 6개 숫자 예를 들면 4, 4, 5를 선택했다. 선택하는 순간 얘는 그냥 4고 얘는 4고 얘는 5가 돼야겠죠. 난 선택만 하면 자동으로 순서상 나옵니다. 그 다음에 D도 선택해야겠죠. D는 7, 8, 9. 7 이상 9 이하니까 숫자 3개지. 3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2번 선택하면 7, 8, 9 중에 예를 들면 8, 8을 선택했다.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럼 A, B, C를 선택하고 잇따라 연속적으로 D를 선택하니까 최종적으로는 곱셈이 돼야겠죠? 저거 곱하시면 계산을 뭐 수행해 보시면 3번 나올 거예요. 나왔니? 나오셔야 되는데 무조건 나와야 돼.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중복조합의 실생활의 활용,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 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이거 해외 개수 구하는 거, 세 번째가 함수에서의 중복조합입니다. 가장 최고 난이도고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형태예요. 이거는 뭐 어쩔 도리가 없어. 나중에 퍼내자 보면 머리 지진 나는 문제들은 거의 다 여기 있을 거야. 함수도 잘해야 되고 케이스 구분도 잘해야 되고 조합이냐 순열이라도 잘해야 되고 먼저는 저는 기본적인 것부터 해볼게요. 이건 왠지 뭐겠니 딱 봤을 때 부등호만 있네? 등호 없지. 그냥 조합이겠지. 생조합입니다. 생조합. 관점 자체가. 그럼 관점을 조합으로 바라보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뭐 어떻게 할 거냐. 자, x에서 y로의 함수 f
제가 공정공정으로 예전에 외워달라고 했죠. 대한민국 공정한 나라니까 공정공정 사시삼 끝. 공회의 개수, 공역 4개 중에 정회의 개수 3개 고르면 끝입니다. 왜 고르면 끝이냐? 난 이렇게 골라볼게. 고르면 F1보다 F2가 크고 F2보다 F3이 커야 되니까 화살표는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나가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걸 만족시키려면. 나는 숫자 3개만 선택하면 화살표는 자동 결정이죠. 그럼 그냥 이걸 보통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하고 정의역의 숫자가 커졌을 때 대응되는 함수값이 커졌으니까 증가함수는 그냥 3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감소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뭐겠니 근데? 등호 들어갔네? 똑같아. 또 공정 4H3 어떤 케이스 구분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한 방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4H3이 뭡니까? 라고 하면 뭐긴 뭐야. 공역 4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3번 선택하겠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저는 이거 2번, 이거 1번, 이거 1번 선택을 했다. 그러면 병신인가? 3번 선택해야 되잖아. 얘 2번, 얘 1번 선택했다라고 하면 화살표가 이렇게 나가야만 하죠. 왜냐하면 함수값이 점점 같거나 커진다라고 했으니까. 선택만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순열 같은 뭐 케이스 구분하고 그런 게 아니죠. 한 번에 뿅 나와야 된다는 거. 뿅. 뿅이 포인트야. 뿅. 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하나 풀고 넘어갈게. 170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170. 자, 집합 x는 원소가 1, 2, 3, 4, 5, 6, 6개입니다.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정의역, 공역은 지금 같은 거고 f3 플러스 f4는 5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어떤 정의역에 집어넣는 x값이 커지면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반대로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일단 이쪽은 중복 조합이네. 실제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 볼 때 이제 보게 될 유형은 중복 조합만 그냥 단순하게 냅다 쓰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짬뽕된 거. 먼저 F3이랑 F4의 합이 5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건 지금 감소함수죠. 감소함수입니다. x값이 커지면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오히려 작아져야 되잖아. 그러면 가능한 함수값이 이것들인데 더해서 5가 나오려면 뭐뭐 있을까요? 4, 1 가능하고 3, 2 이거 왜 있어? 없어. 왜냐하면 F3이 F4보다 함수값이 같거나 커야 됩니다. 같거나 커야 되니까 저는 케이스를 2개로 나눌게요. 첫 번째 F3이 3이고 F4가 2인 경우 이건 실제 여러분들 과제를 하실 때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 암산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자, 첫 번째는 F3은 그냥 3으로 나가고 F4는 2로 나가는 경우. 자, 그럼 1, 2는 이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이 아래쪽으로 나가야 되죠. 이쪽으로. 지금 감소함수가 돼야 되잖아. 근데 등호도 붙었어요. 등호도 붙었으니까 조합의 관점이네. 여기서 더 이상 곱의 법칙을 쓰는 게 아니라 이 4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2번 선택하면 되죠. 예를 들면 2번을 나는 얘랑 얘를 선택을 했다. 그럼 이놈이 큰 놈으로 나가고 이놈이 작은 놈으로 나가면 되지. 조건 이거 만족해야 되니까. 그리고 5, 6은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2보다 작은 쪽으로만 나가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 2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2번 선택. 2를 2번 선택하면 둘 다 2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맞죠? 앞에 건 둘이 더하고 빼기 1, 5C2. 뒤에 건 둘이 더하고 빼기 1, 3C2. 자, 이렇게 30개가 나오겠고 두 번째는 F3이 4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아주 기본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어려워 학교 시험이. 자, 이렇게 나왔다라고
라고 했을 때 F3이 4다. 그리고 F4가 1로 나갔다. 맞니? 그럼 1, 2는 어디로 나가야 되죠? 3보다 큰 쪽으로 나가야 되죠? 이쪽으로. 이쪽. 4로 나가도 됩니다. 등호 포함이니까. 그럼 3개 중에 중복콜알카를 2번 선택하면 되죠. 만약에 4, 5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얘가 큰 놈, 얘가 작은 놈으로 나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5, 6은 어디로만 나가야 되니? F4보다 작거나 같은 쪽으로만 나가야 되지. 근데 더 작은 애는 있어? 없어. 얘네는 그냥 무조건 1로 나가야 돼. 자동 결정이에요. 자동 결정. 자, 둘이 더하고 빼기 1. 5C 2. 자, 둘이 더 아니 4C. 죄송. 자, 둘이 더하면 36개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될래나 모르겠네. 크니. 자, 이거는 제가 203번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은 C스텝에 이건 요즘 스타일.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ABC는 바로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인 것 같아. 그냥 3H6이죠. 0 이상의 정수니까 의미 아닌 정수가. 근데 조건이 하나 더 달려 있어요. 실제 시험에는 조건이 하나 더 달려 있겠지. 2개가 더 달려 있을 수도 있고. 얘가 27의 배수다라고 했어. 그럼 우리 수학 1에서 지수도 배웠으니까 9의 a제곱은 3의 2a 제곱이죠. 그럼 3의 2a 제곱에 3의 b제곱을 곱했으니까 이게 얘가 27의 배수란 얘기네. 맞죠? 여기까지는 다 되지. 그럼 얘가 27의 배수가 되려면 2a 플러스 b가 뭐 이상은 돼야 될까? 27은 3의 세제곱이죠. 그럼 얘가 적어도 3의 세제곱은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2a 플러스 b가 3 이상 나와야 돼요. 그죠? 몇 가지 됩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초이스를 해야 돼. 2a 플러스 b가 3 이상인 경우를 셈을 하는 게 편한지, 이 반대인 2a 플러스 b가 3 미만인 경우를 세는 게 편한지 어느 게 편하겠니? 얘랑 반대가 되는 경우를 세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라는 말이 없더라도 여사건이 자연스럽게 편합니다. 정반대는 이 케이스잖아. 이 케이스면 A가 빵, B도 빵, 뭐 C가 6 이런 케이스가 있겠고, A가 빵, B가 1이고 뭐 C는 5, 셋이 더해서 6은 나와야 되니까 0, 2, 4 이런 케이스도 있겠고, 1, 빵, 자 1빵 뭐 있지? 1빵 5 이런 경우도 있겠죠.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와 있는 건 지금 C고 C는 별 상관이 없고, 이 네 가지 케이스에는 다 2a 플러스 b는 3보다 작아요. 그럼 저는 뭘 할 거냐면 얘를 만족시키는, 즉 3h6 전체 순서상에서 얘가 만족이 안 되는 이 4개만 빼면 되겠죠. 4개만. 반대의 경우. 자, 둘이 더하고 빼기 1, 8c6 계산은 8c2. 자, 28에서 이 네 가지 케이스 빼면 24. 3번 나오겠어. 3번. 됐습니까?